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남부 전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낮 기온도 영하 7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당분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달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2명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슬로프에서 정설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명백한 스키장 측 과실이었는데 스키장 측은 사고 원인을 쉬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던 2명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손목과 발목을 다쳤고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단 애가 요추 2군데하고 갈비뼈 7군데인가? 네. 그렇게 부러져서 지금 있고요. 의무실에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애가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프다 그러니까 애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라고. 당시 사고는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발생했는데 스키장 측 과실로 확인됐습니다. 슬로프 설지를 관리하는 정설차가 고정장치에 줄을 걸어 작업을 하다 운행 중이던 리프트 의자에 줄이 걸려 사고가 난 겁니다. 정설 작업은 주로 사람이 없는 야간이나 휴식 시간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슬로프 운영 시간에 리프트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리프트에는 18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측은 이런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원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 좀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스키장 측은 사고 당일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전화에도 큰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안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며 개별적으로 질의한 언론사에 사고 원인을 알려줬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설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을 지나 삼척까지 강원에서만 200km가 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한국전력공사가 인허가권을 가진 개별 지자체들과 상생 협력에 나서는 등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은 잦아들었지만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강원도민이 매번 희생해야 하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7년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지난 7년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강원에서만 삼척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과 홍천까지 6개 시군 216km, 76개 마을에 송전탑이 지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제기했던 송전선로 사업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 일부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대에 있는 등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관련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홍천 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마치고 작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끝까지 반대 입장인 홍천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중화가 결정된 정선 동강 구간과 가평 지역에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로 지금 두 군데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의 요구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반면 한전 측은 지중화 구역인 정선, 동강 생태 보전 지역과 가평의 경우 환경상 요인과 사유지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지중화의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 사업인 만큼 각 지자체는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 다소라도 위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도 탈도 많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수요 때문에 애꿎은 강원도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와 생태계 훼손,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극심한 한파로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어는 결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에서는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기계가 폭발하면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파가 몰아치면 종종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8분쯤 강릉시 왕산면의 한 주택에서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기계가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녹이다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작업하던 마을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빙기는 언 수도관을 녹이는 기계인데 호스를 통해 100도에 가까운 고열의 스팀을 뿜어내 수도관 안 얼음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열의 스팀으로 수도관 안에 가득 찬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에 우리 바람 넣잖아요. 넣었다가 탁 놓으면 이게 날아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 탱크도 폭발하면서 이제 서 있는 사람을 때린 거죠. 지난 2012년 태백에서도 60대 여성이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해빙기가 폭발해 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빙기 연결 호스가 꺾여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기계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는 급격한 압력의 수축과 팽창 변화를 일으키는 해빙기를 사용할 경우 압력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폐쇄관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는 압력과 수축에 의해서 관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갖다가 감사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아니면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정품이 아닌 것을 쓸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빙기를 임대한 수도업자가 이를 자체 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해빙기를 국가수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한파 취약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 16,000가구가 연탄의 온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전국 불안으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주택가 골목. 자원봉사자들이 양손에 연탄을 들고 쉴 새 없이 비좁은 골목길을 오갑니다. 그 덕에 집안 창고에는 어느덧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연탄불 없으면 추워서 못 베겨요. 그 연탄으로 의지해가지고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연탄 한 장 가격은 900원. 한 집에 하루 최소 6장에서 7장, 한 달에 20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달 연탄값만 2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거리에 따라 연탄 한 장에 50원에서 200원 정도의 배달비까지 붙어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정은 이렇게 골목이나 언덕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비가 많이 들다 보니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해마다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 배달료에 붙이는 돈이 연탄값 거의 안 먹으려고 됩니다. 정부가 주는 54만 원가량의 연탄 쿠폰으로는 겨우내 필요한 1,200장 가운데 절반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연탄은행인데
최근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해 12월 후원받은 연탄은 89만 4천여 장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그 후원하던 기업이 많이 중단하고 또 후원금도 줄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는 후원 가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전국에서 연탄의 의지에 겨울을 낳는 가정은 강원 16,000가구를 포함해 약 7만 4천여 가구. 하지만 최근 기름값과 가스비의 상승으로 연탄에 의지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시군은 오는 7일 원주공항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되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의견이 갈렸던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는 현 청사 인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 원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도체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횡성군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